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풀어야 할 5가지 도전 과제. 테슬라는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회사다. 그럼에도 풀어야 할 도전 과제는 남아있다. 이 가운데 24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가 테슬라가 직면한 5가지 주요 과제를 꼽았다. 첫 번째는 미국 현지화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외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화로 인해 글로벌 제품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올 상반기 테슬라 전체 물량의 1/3이 중국에 인도됐다. 이러한 의존도 과다는 무역 및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모델 라인업 확장이다.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는 더 광범위한 차량 라인업을 선보여야 한다. 모델 S는 출시 12년이 됐고 테슬라 차량의 평균 나이는 8.1세다. 테슬라는 트럭, 소형차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로 테슬라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 관료주의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회사가 성공하는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에 따라가고 있는데 전 세계 판매의 22%를 차지하는 타 국가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과 일치하는 제품도 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월가서 MS 매도 의견 사라져. AI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권고하던 월가의 투자은행도 결국 입장을 뒤바꿨다. 25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구겐하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켰다. 팩트셋에 따르면 구겐하임은 월가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매도 의견을 보유하고 있던 주요 투자기관이었다. 이로써 월가의 모든 주요 투자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최소 중립 이상의 투자 등급을 보유하게 됐다고 CNBC는 전했다. 구겐하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장점이라면서 등급 상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겐하임의 존 디푸치 분석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의 최근 하락세를 고려하더라도 생성형 AI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금전 이익은 너무나도 강한 이득이라고 말했다. 구겐하임은 AI 수익이 많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겐하임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현재 적정한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번 분기 들어 7%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올해 상승분은 32%에 달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픈 AI 라이벌 엔트로픽에 5조 원 투자. 아마존이 인공지능 사업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한다. 엔트로픽은 AI 열풍을 촉발한 생성형 AI,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 AI의 경쟁사로 꼽힌다. 25일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AI 분야에서 성장하는 클라우드 경쟁사와 경쟁하기 위해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의 현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12억 5천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고 향후 일정에 맞춰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엔트로픽의 생성형 AI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폭넓게 도입할 예정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엔트로픽 AI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엔트로픽은 이번 계약으로 아마존 클라우딩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게 된다. 엔트로픽 AI 모델 학습의 기존 업계에서 많이 쓰는 엔비디아 칩 대신 오즈의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과 인퍼런시아를 활용하게 된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로 엔트로픽 소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의 투자액이 40억 달러에 달하게 되면 이는 오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 X의 다리아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엔트로픽과 협업을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즈는 이제 엔트로픽의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엔트로픽 팀과 기반 모델에 대해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심층적인 협력을 통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많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투자는 이미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구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기술 평론가인 게르겔리 오로스는 X의 오즈가 엔트로픽의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된 것은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로스는 이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오즈가 어떻게 엔트로픽과 협력했느냐가 아니라 GCP가 어떻게 그들을 잃었는지가 문제라며 구글은 앞서 엔트로픽에 3억 달러를 투자했고 엔트로픽은 GCP를 선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사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이제 오즈를 기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엔트로픽은 구글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엔트로픽은 지난 2월 구글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밝혔고 이후 구글은 엔트로픽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10%를 확보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현재 구글의 맞춤형 칩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바드, 이메일 조작 논란. 초기 버전이라서 현재 바드와 구글을 연결하는 바드 익스텐션으로 지메일이나 닥스, 드라이브, 구글 지도,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메일 답장 작성에 바드를 이용하거나 구글 캘린더 일정을 기반으로 항공편 및 호텔 정보를 검색하는 등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5일 대만 IT홈에 따르면 최근 케빈 루즈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해당 기능을 테스트해봤다. 케빈은 바드에 자신의 G메일 메시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가장 큰 심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바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련 메일을 바탕으로 케빈의 가장 큰 심리적 문제를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케빈은 바드가 언급한 메일은 자신이 실제로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케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서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자신이 직접 보낸 것처럼 가장했는데 여기에도 잘못된 항공사 및 존재하지 않는 기차 정보가 포함됐다고 한다. 케빈은 바드 익스텐션이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고 매우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